슬기로운 교행생활. 세입 마스터 되는 단기 프로젝트. 이번 시간에는 학교 예산의 기초 중에 기초인 세입 업무를 한 번에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업무는 전반적인 학교 예산의 수입을 담당하는 업무로서 비교적 다른 업무에 비해 단순하지만 중요한 업무인 만큼 잘 따라해 봅시다. 세입 업무는 크게 징수와 반환이 있습니다. 세입금을 징수하거나 반환한 내역은 K-에듀파인으로 반영하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먼저 징수결이란 누구로부터 어떤 돈이 무슨 이유로 학교 예산으로 들어올 예정인지 혹은 들어왔는지 작성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반환결의는 누구에게, 왜 그리고 얼마만큼 예산을 반납하거나 환불해주기 위해 작성하는 것입니다. 학교 예산으로 수입되는 돈은 크게 교육청으로부터 받는 교부금, 시청으로부터 받는 15조금, 급식비, 행정재산 사용료 등의 기타 행정활동 수입, 그리고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수익자 부담금이 있습니다. 그럼 K-에듀파인 내에서 어떻게 시스템으로 반영하는지 알아봅시다. 먼저 수익관리 탭에서 제일 첫 번째 위치하는 기준정보 탭을 살펴보겠습니다. 수익자 부담금을 징수하기 위해서는 학생들의 정보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매년 학기 초 세입 업무 담당자는 교무실로부터 명렬표를 받아 학년 반 정보관리 탭에서 학년 정보와 반 정보를 새 학년도 학급에 맞춰 설정해 줍니다. 이후 학생 진급관리 탭에서 학생들을 진급시켜 줍니다. 건건이 입력할 수도 있지만 다른 업무들로 바쁜 우리는 일괄 등록 시스템을 이용하는 것이 빠릅니다. 오른쪽 상단의 엑셀 일괄 처리 버튼을 누른 후 엑셀 서식을 다운로드하여 진급할 학년과 반에 맞게 기입합니다. 서식을 업로드한 후 학적 변동 일자를 3월 2일로 설정하고 검사 후 저장하면 진급이 완료됩니다. 진급이 완료되면 수납자 정보관리 탭에서 1학년에는 학생 수납 정보가 비어 있을 것입니다. 그럼 화면에서 버튼 보기 대상 추가를 통해 건건이 입력할 수도 있지만 주로 소수의 학생이나 전학생들을 입력할 때 사용하고 수백 명을 입력할 때는 엑셀 등록을 통해 일괄 작업해 주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버튼 보기 엑셀 등록으로 들어가서 서식 다운로드 후 엑셀에 정보를 입력한 후 저장합니다. 서식을 업로드한 후 검사 저장을 누르면 수납자 정보 등록이 완료됩니다. 수납자 정보를 등록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계좌이체와 카드 신청은 각각 은행과 카드사로 연계시켜줘야 합니다. 계좌이체 같은 경우는 수납자 계좌정보관리 계좌신청관리에서 신청 대상자들을 체크하여 계좌 검증하고 확정 요청합니다. 이후 계좌 확정관리 탭에서 대상 학생을 체크하여 확정하고 다시 계좌 신청관리 탭에서 해당 학생들을 체크하고 신청 데이터 전송을 합니다. 전송을 누르면 다음 날부터 연동이 되어 스쿨뱅킹을 돌릴 수 있게 됩니다. 꿀팁으로 계좌 신청 데이터 전송은 하루에 한 번, 4시 이전에 가능하므로 가급적 3시쯤 전송을 누르는 것이 좋습니다. 카드로 신청한 학생일 경우 수납자 카드 정보관리 탭에서 카드 신청 관리로 들어가 해당 학생을 체크하여 카드 신청 안내장으로 들어갑니다. 동의서 접수 Y 후 카드사 신청 기한을 설정하고 카드 신청 안내장을 출력하여 해당 학생들에게 안내장을 배부합니다. 카드 등록은 안내장에 적힌 식별번호를 해당 카드사로 학부모님께서 직접 등록해 주셔야 합니다. 카드 등록은 계좌이체와 달리 바로 반영되며 식별번호는 고유번호로서 수정되지 않아 다른 카드사로 변경하시더라도 같은 식별번호를 등록하면 됩니다. 또한 카드는 신용카드뿐만 아니라
체크카드도 가능합니다. 다만 계좌이체에서 카드로 변경하거나 카드에서 계좌이체로 변경하는 경우 스쿨뱅킹 신청서를 꼭 받아서 보관해야 합니다. 이제 징수결의에 대해 알아봅시다. 징수결의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누구로부터 얼마나 그리고 왜 돈을 받는지 작성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선 교육청에서 받는 교부금이 있다면 결의 작성 화면에서 매니, 전입금 탭에서 전입금 자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및 세부정보란은 예산 담당 주무관님께서 작업을 해주셔야 세부정보가 확인되고 그때부터 징수를 잡을 수 있습니다. 징수를 잡기 전 학교회계 통장과 교부금액이 맞는지 확인이 필요하며 해당 건을 체크하고 확인을 누르면 자동 세팅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제목과 개요를 간단히 수정한 후 결제 요청하면 완료됩니다. 교육청 교부금과 달리 다른 15조금, 기타 행정활동 수익과 수익자 부담금은 우리가 직접 제목과 개요를 적고 설정해줘야 합니다. 다음과 같이 공문이나 관련 내부 기한을 참고하여 제목과 개요를 작성합니다. 학교 대상 여부는 학생 대상으로 수익자 부담금을 징수하는지 묻는 것입니다. 예로 체크할 경우 결의 내역에는 징수 대상자 추가 탭이 확인되며 납입금과 차수를 설정해 주어야 합니다. 예산 선택에서 해당 항목을 설정한 후 징수 대상자를 추가합니다. 징수 대상자도 건건히 입력할 수 있지만 방과 후나 돌봄 관련 징수 같은 경우 여러 학생에게 징수해야 하므로 일괄 등록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업로드에 들어가 파일을 다운받은 후 엑셀 작업하여 파일을 업로드, 저장하면 대상자 추가가 완료됩니다. 첨부 파일에 해당 관련 공문과 정보를 첨부한 후 결제 요청을 합니다. 학교 대상 여부를 아니오, 즉 15조금, 기타 행정활동 수입 같은 경우 예산 선택에서 해당 항목을 설정하고 기관거래처를 설정합니다. 관련 공문과 정보를 첨부한 후 결제 요청을 합니다. 처리 구분은 징수결의와 전입금 징수결의가 있습니다. 기타 행정활동 수익과 수익자 부담금으로 작성할 경우 징수결의로 설정하고 고지일자와 납입기한일자, 발의일자와 업무 확정일자를 설정해 줍니다. 15조금이나 교육청 교부금으로 작성할 경우 전입금 징수결의로 설정하고 발의일자와 업무 확정일자는 통장에 입금된 날짜로 기입하며 입금계좌는 입금된 계좌번호로 설정합니다. 차이점은 징수결의로 작성할 경우 스쿨뱅킹 작업을 통해 학교회계로 반영되지만 전입금 징수결의로 작성할 경우 결의서가 결제 완료되는 즉시 학교회계 현금출 납부에 자동 반영됩니다. 징수결의가 결제 완료되면 우리는 스쿨뱅킹을 돌려줘야 합니다. 이체 취합 및 직접 수납에서 계좌 수납, 신용카드 탭에서 해당 징수 건들이 확인됩니다. 직접 수납은 기타 행정 수납건을 처리할 때 사용하며 학교회계 통장으로 바로 이체된 건을 작업하는 것입니다. 해당 징수건을 더블 클릭하여 체크한 후 입금 계좌, 수납금액, 수납일자를 확인 후 실행을 누르면 완료됩니다. 수익자 부담금은 해당 징수건을 체크하고 취합합니다. 해당 건에 맞는 통장 기재 문구를 등록하고 취합합니다. 이후 계좌이체 처리 탭에 들어가면 당일 날짜의 신으로 확인됩니다. 해당 날짜를 체크한 후 이체 파일 생성을 하고 전송을 누르면 당일 오후나 저녁에 출금을 시도합니다. 꿀팁으로 계좌이체 출금 또한 하루에 한 번, 4시 이전에 가능하므로 가급적 오후 3시쯤에 스쿨뱅킹 돌리는 것을 추천합니다. 카드는 카드 승인 취소 요청 탭 화면에 해당 학생들을 체크하고 승인 요청을 하면 영업일 기준 3일째에 수납이 완료됩니다.
그럼 이제 수입된 금액을 반환해주는 방법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징수 결의를 통해 수입을 잡았던 것처럼 반환도 반환결 이작성을 통해 반환해줘야 합니다. 4가지 수입, 교육청교부금, 15조금, 기타 행정활동 수익금, 수익자 부담금 중 수익자 부담금만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마지막에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교육청교부금과 15조금은 회계 말 결산할 때 주로 반환하게 됩니다. 기타 행정활동 수익금은 반환할 일이 거의 없지만 간혹 잘못 이체했다거나 환불 요청을 하게 되면 반환하게 됩니다. 반환 방법은 먼저 징수결의 목록 탭에서 해당 징수결의 건을 찾아 체크합니다. 과오납 반환결의에서 수정결의를 누르면 반환결의의 작성 화면이 나오고 예산 내역과 결의 내역은 자동 세팅이 됩니다. 그럼 반환 관련 공문 혹은 내부 기한을 토대로 제목과 개요를 적어줍니다. 조정 감액 적용 여부는 시스템상 예산을 삭감하는 부분으로 반환을 하나 시스템상 예산을 삭감하지 않을 때 아니오로 하고 실제 반환과 예산 삭감이 필요할 때는 예로 체크합니다.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조정 감액 적용 여부는 예로 하면 됩니다. 그러고 나서 발의일자와 업무 확정일자를 설정하고 결의 내역에서 환불할 계좌번호를 확인합니다. 반환결의에서 기관거래처는 징수결의를 작성했을 때 설정한 동일 기관으로만 선택이 가능하나 동일 기관 내 계좌번호 수정은 가능합니다. 따라서 다른 기관으로 반환할 경우에는 은행을 통한 계좌이체로 직접 반환할 수 있습니다. 반환 금액을 확인 후 저장하고 결제 요청합니다. 이교육 금고를 통한 반환일 경우 과오납 계좌 반환, 이체 취합 탭에서 해당 건을 체크하고 이체 취합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과오납 계좌 반환 이체 탭으로 들어가 해당 건을 체크하여 계좌 검증 후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전송해주면 이체가 완료됩니다. 은행을 통한 계좌이체일 경우 은행 사이트에서 계좌이체를 상신하고 실장님께서 완료해 주시면 징수결의 목록에서 해당 반환 결의건에 들어가서 확정일자를 확인하고 반환 명령 확정 처리해주면 완료됩니다. 수익자 부담금 반환 결의는 2가지가 있습니다. 미납자일 경우 감액 결의를 작성하고 수납된 학생일 경우 과오납 반환 결의를 작성해 줍니다. 감액 결의란 어떤 학생에게 얼마를 징수하겠다고 징수 결의를 작성하였으나 미입금된 상태에서 일부 금액을 취소하거나 전액 취소를 하겠다고 작성하는 것입니다. 결의 작성 방법은 징수결의의 목록에서 해당 징수결의의 건을 체크하고 조정결의의 감액을 설정하고 수정결의를 클릭합니다. 다른 결의서와 마찬가지로 제목과 개요를 작성하고 발의일자와 업무 확정일자를 설정한 후 조정 대상 추가로 들어갑니다. 해당 학생을 조회 후 금액을 입력하고 결제 요청을 해주면 감액 처리가 완료됩니다. 수납된 학생에게 일정 금액 혹은 전액을 반환할 경우 해당 징수결의의 건을 체크하고 과오납 반환결의로 설정한 후 수정결의를 클릭합니다. 모든 결의서와 마찬가지로 제목과 개요를 작성하고 반환 대상 추가로 들어갑니다. 과오납 반환도 일괄 등록이 있고 건별 등록이 있습니다. 다만 징수 방법이 현금계좌이체와 신용카드 2가지 방법이 있었으므로 반환 방법도 현금계좌이체와 신용카드 탭에서 각각 반환 처리해줘야 합니다. 건별로 등록할 경우 해당 학생을 조회하고 반환 금액을 입력해줍니다. 일괄 등록을 한다면 현금계좌이체와 신용카드 취소해서 각각 업로드에 들어가서 파일을 다운받은 후 엑셀에 자료를 입력한 후 반영합니다. 관련 자료를 업로드 후 결제 요청을 하면 과오납 반환 결의가 완료됩니다.
해당 반환결의의 결제가 완료되면 스쿨뱅킹을 통해 환불 처리해줘야 합니다. 계좌이체 방법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과온합 계좌 반환 이체 취합 탭으로 들어가 해당 건을 체크하여 이체 취합합니다. 그 후 과온합 계좌 반환 이체 탭으로 들어갑니다. 해당 건을 체크 후 계좌 검증하고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전송해주면 이체가 완료됩니다. 카드 건일 경우 신용카드 반환 승인 취소 이체 취합 탭으로 들어갑니다. 해당 학생들을 체크하고 취합합니다. 카드 승인 취소 요청 탭에서 해당 학생들을 체크 후 승인 요청해주면 환불 신청이 완료됩니다. 카드 환불은 영업일 기준 3일 후에 완료되며 수익자 부담금은 스쿨뱅킹을 통해서만 수납과 환불 처리가 이루어집니다. 세입 업무를 하면서 수익자 부담금이 미납되면 문자와 전화를 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납자들에게만 연락을 하고 싶다면 미납자 현황 탭에서 이름을 입력하고 조회하여 미납자만 확인이 가능합니다. 간혹 미납된 것을 알려드리면 통장 내역이나 카드 내역을 확인한 후 그동안 지출된 항목이 무엇인지 물어보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학생 징수 수납 현황 탭과 학생 수납부 탭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우선 학생 징수 수납 현황 탭에서 조회하면 과목별 수납 금액과 미납금이 한눈에 확인이 가능하지만 입금 일자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그에 반해 학생 수납부 탭에서 조회하면 입금 일자는 확인되지만 납입금별, 즉 과목별로 확인이 되기 때문에 한눈에 볼 수 없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민원 요구에 따라서 더 적합한 탭에서 확인하고 안내하면 되겠습니다. 지원 대상자는 자유수강권 대상자로 4월에서 6월쯤에 선정됩니다. 선정이 되고 나면 1분기 방과 후와 돌봄 관련해서 환불해줘야 하는 복잡함이 있습니다. 우선 지원 대상이 선정되면 감면 지원자 관리 탭에서 학생을 추가해줍니다. 먼저 해당 학생을 조회하여 추가합니다. 추가한 학생에게 적용 대상, 학비 감면 지원 기준을 추가합니다. 감면 기준 과목을 설정하고 비율 혹은 금액을 기입합니다. 시작과 종료일을 확인하고 생성을 눌러줍니다. 생성이 완료되면 이후 수익자 부담금을 징수할 때 대상 정보에서 감면 지원으로 확인이 됩니다. 하지만 1분기와 같이 징수가 끝난 뒤 지원 대상자가 선정되면 기존 수납받은 것을 반환 혹은 감액 처리해주고 징수 결의를 새로 작성해줘야 합니다. 수익자 부담금과 똑같이 징수 결의를 작성해주면 되지만 다른 점은 개인 부담금이 아니라 지원 금액에서 확인이 됩니다. 또한 징수 결의 목록에서는 영원으로 확인되지만 상세 정보를 체크하고 조회하면 지원 금액까지 확인됩니다. 지원 대상자를 별도로 징수하는 이유는 회계말 결산할 때와 강사수당, 재료비 등을 지출할 때 한 번 더 검토할 수 있어서 결의를 작성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지금까지 학교 예산의 기초 중에 기초인 세입 업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앞으로도 주무관님들의 슬기로운 교행 생활을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